수용성이 낮은 아이 같은 경우에도 네가 이때 느낀 감정이 바로 설레임이야. 이때 네가 느낀 감정을 바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해 라고 명명 지어줌으로써 아이가 이게 두려움이구나, 이게 불안이구나 라는 것을 그 언어 안에서 자기가 정립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우리가 원하고 그리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질대로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아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기질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기질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이 휘리릭 바뀌어서 다른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예인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소심하고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발표도 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 연예인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부단한 노력과 환경의 자극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MBTI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E지? I지? 외향성과 내향성에서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20대의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충전을 했던 분명히 이었는데 지금의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아이로 바뀐 것 같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쭉 내 인생을 살펴보면 이였던 적도 있고 아이였던 적도 있고 그게 나타나는 시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조용하고 아이인 성격인 남편과 그런 아이들과 함께 안에서 충전하는 그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20대의 그 활달했던 이의 기질이 많이 사라지고 아이가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기질의 장점과 재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뇌에 대한 이야기, 기질에 대한 이야기, 그 기질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보완해줄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두뇌 성격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책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아이의 기질, 이 책에서는 5가지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수용성 높은 아이와 수용성 낮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는 수용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 혼자 있기를 싫어한다. 혼자 놀기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에게서 기운을 얻는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요구나 허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다. 부모가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 평소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한다. 규칙과 관습을 잘 따르는 편이다. 이 중에서 3개 이하다 싶으면 수용성이 낮은 편이고요. 7개 이상이면 수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 아들, 딸 둘이 서로 한 명은 수용성이 높고 한 명은 수용성이 좀 낮은 편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체크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시고 아이가 둘이라면 또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요. 수용성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 기질적인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수용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테스트에서 봤다시피 부모나 또래의 공감이나 인정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소한 변화나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거절을 못하죠. 흔히 말하는 사회성이 좋다, 친구가 많다 하는 유형이 수용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이 될 거예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규율은
딱 지키고 하지 말라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잘 돼야 됩니다. 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숙고해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용성이 높은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의 칭찬이나 인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고 나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자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수용성이 낮은 아이는 어떨까요? 수용성이 낮다고 해서 반사회적이고 불편한 점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회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용성이 높은 아이들에 비해서요, 수용성이 낮은 아이들은 좋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학습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 또한 매력적인 성격이죠. 친구들 사이에서 때로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감정 표현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관심은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편이죠.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무엇인가 설명을 할 때도 논리적으로 직선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정이 개입되어서 원리 원칙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집착하며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고요, 위로받거나 자기와 어떤 감정을 나누는 것에 굉장히 서툴고 어색해하는 편입니다. 부모가 칭찬해도요, 이 정도지 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는 수용성이 높은 아이들이 지내기가 좋을 것 같지만요, 개인의 성취 차원에서는 수용성이 낮은 아이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창의력은 개방적인 아이들한테 물론 필요하지만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데에는 수용성이 낮은 것이 유리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할 때는 그것에 하나에 집착해야 되고, 자신과 자신의 일을 먼저 앞세워서 내가 해야 할 일 먼저 생각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또 주도적이고 성취적인 아이는 수용성이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은 아이는 공감도 잘하고 친절하고 하기 때문에 친구로서는 아주 훌륭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을 성취해낼 때는 다소 불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수용성이 낮은 아이, 높은 아이, 이 기질로만 그냥 끝난다면 오늘 영상 의미가 없겠죠? 이 수용성이 낮은 아이와 높은 아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용성이 높은 아이에게는 성취하거나 집중해야 될 상황에서는 혼자 하게 해주세요. 친구 따라서 학원 가고 친구랑 놀러 학원 가고 하는 친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공부하거나 집중하거나 뭔가 해내야 될 때는 혼자 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공부 방법도 과외든지 집에서 인강을 보든지 해서 혼자 뭔가에 집중해서 성취하도록,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것에 집중하도록 연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요, 반드시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맞춰서 해보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늘 익숙한 방법이나 또 방식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게으른 편이거든요. 바뀌는 걸 싫어하고요, 도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는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학업에서도 그냥 만만디 급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하나 차근차근 이루어보고 계획을 지켜보는 것, 그것을 연습하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 계획표를 세워서 이 시간에는 무엇, 이 시간에는 무엇 해서 아이가 마냥 미루거나 그것을 하지 않는 행동을 땡겨주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요, 복습을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과목당 무조건 일정한 복습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벼락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에 너무 능숙한 아이들이에요.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성취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거나 철두철미하게 이걸 준비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공부한 것을 바로바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성격도 좋고 학습력도 높이게 보완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수용성이 낮은 아이는 어떻게 보완해주는 게 좋을까요? 학습에 있어서는 별로 빈틈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자기 감정을 잘 못 느끼고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공감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학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공감도 접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동화책, 그림책, 이야기책을 통해서 공감력을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 안에서 이 아이는 이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라는 것을 공부로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감정적으로 아이가 느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시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시에서는 내 마음은 호수.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호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공감하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야기책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공감을 연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야기에서 내가 저 입장이 되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겠구나.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셔야지 공감 능력이 향상이 돼서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 청각, 감각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을 활용해서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의 뇌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나 동화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해주시면 스스로 그 이야기 안에서 생각하는 기회를 통해서요 공감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걸 읽었을 때 느낌이 어땠니? 라고 자꾸 물어봐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기 감정이 보통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별로 감정의 변화가 없고 감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느끼지 않거든요. 수용성이 높은 아이는 굉장히 많은 우울, 불안, 두려움, 기타 등등의 많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루어 주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수용성이 낮은 아이는 그런 감정들을 또 다양하게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두 아이 다 키우면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두 아이 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요. 그것을 자꾸 꺼내서 아, 네가 이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 라고 말로 표현을 해주시면 아이가 아, 불안의 원인을 딱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 말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고요. 수용성이 낮은 아이 같은 경우에도 네가 이때 느낀 감정이 바로 설레임이야. 이때 네가 느낀 감정을 바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해 라고 명명 지어줌으로써 아이가 아, 이게 두려움이구나, 이게 불안이구나 라는 것을 그 언어 안에서 자기가 정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 뇌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용성이 높아도 문제, 너무 낮아도 문제. 하지만 그것을 아이가 갖고 태어난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아이가 높게 가진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 낮은 것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이의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격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겠죠. 오늘 아이 뇌 기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